유럽의 한 미술관에 걸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루벤스가 그린 작품, 제목은 한복 입은 남자. 그림 속에는 분명히 동양인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왜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복이 아닌 한풀을 입은 중국인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저 남자가 조선의 장영실이라면?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6년 5월 개봉한 영화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이상훈 감독의 2014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소설과 뮤지컬의 성공에 이어 이번에는 100% AI 기술로 제작된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보기 전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더 받아보기 원하시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600년 전 역사의 공백이다. 이 영화의 핵심은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백에서 출발합니다. 1442년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역사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왕이 타는 가마의 나녀가 부서진 사건에 책임을 지고 곤장을 맞은 뒤 그 이후의 기록이 완전히 끊깁니다. 처형인지 유배인지 도주인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영화는 바로 이 공백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조선은 과학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학과 언어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치편전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천문학과 농업기술, 의학, 금속 재련 분야에 국가적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천문 관측 기술은 중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이후 조선의 과학기술은 서서히 동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시절 조정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있습니다. 세종시절 장영실 같은 인재가 있어 기구들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구가 틀린 것도 알지 못한다. 단 한 사람의 부재가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바꿔놓았다는 탄식입니다. 영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기록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권리가 있는가? 그 상상이 15세기 조선과 이탈리아 피렌체를 연결하는 한 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 모른다.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는 혼천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장영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장영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왜 대단한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출발점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영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관청의 노비였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근간으로 한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노비가 관리가 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손재주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동래안의 관노비로 지내던 어린 시절부터 농기구와 무기를 고치고 만들며 이름이 났고 동래안 수령이 직접 그를 임금에게 추천했습니다. 당시 전국에 뛰어난 인재를 추천으로 뽑는 제도가 있었고 장영실은 그 통로를 통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종은 그를 중국 명나라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귀국 후 장영실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발명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세종은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발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비 출신 장영실을 중국에 보내고 벼슬을 주고 경복궁 안에 연구시설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재 사랑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세종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자 장영실도 사라졌습니다. 가마 하나가 부서진 사건으로 곤장을 맞고 파직된 뒤 그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능을 꽃피우기의 기회는 너무 짧았습니다. 영화 한복 입은 남자는 그 짧은 기회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역사의 기록이 멈춘 그 순간 장영실이 유럽으로 떠났다면 어땠을까? 피렌체에서 7살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 하늘을 나는 기계 비차를 함께 연구했다면 어땠을까? 세 번째,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100% AI 장편 영화다.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습니다. 한복 입은 남자는 챗GPT, 미드저니, VO3, 클링 등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기획과 시나리오, 영상과 이미지 제작, 음성과 배경음악까지 전 제작 공정을 AI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인 공지능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원작을 뮤지컬로 먼저 무대에 올려 한국 뮤지컬 어워즈 대상까지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상훈 감독은 오랫동안 이 소설의 영화화를 꿈꿨지만 15세기 조선의 궁궐과 이탈리아 피렌체의 거리, 하늘을 나는 피차의 장면을 기존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백억 원이 필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AI가 그 벽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AI 영화 특유의 어색함이 군데군데 보인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의미는 완성도 너머에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창작자들이 AI를 도구 삼아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스케일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다는 사실. 소설, 뮤지컬, 그리고 AI 영화. 한 편의 이야기가 장르를 넘나들며 진화하는 과정 자체가 K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600년 전 조선의 한 천재는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역사학자가 아닌 한 편의 영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이 곧 국가의 미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구도는 6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종이 신분을 뛰어넘어 장영실을 발탁했듯 오늘의 대한민국 어딘가에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장영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인재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이 영화는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역사가 침묵한 자리에서 상상력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 상상이 어쩌면 다음 장영실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꼬레아 만세.